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세계 1등주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골라주는 종목이 가장 세계에서 핫한 종목이다. 지금 오를 종목들은 딱 뭐몇 개 없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JD 부자연구소 조던 김장섭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동안 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 흐름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AI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1위가 될 것 같았던 애플이 이제 늦춰졌어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리밸런싱에 대해서 우리 조던 김장섭 소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미국 증시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이제 한 4년, 한 2년 전 정도에 이제 저희 동생이,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4만 불 정도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개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은 물어보진 않았고, 얘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야 네가 부자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는 올라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10억이 올라가는 게 빠르겠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가는 게 더 빠르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개수를 늘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6만 불, 그때 당시에 한 6만 7천 불 정도 찍었다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얘가 거의 거의 한 300만 원 그 정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이제 한 4만 불 정도까지 찍었으니까 제가 이제 리밸런싱 표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엑셀 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 떨어질 때마다 이제 10%씩 파는 거다. 그러면 이제 4만 불이면 예를 들어서 한 2만 불 정도가 되면은 이제 50%가 이제 날아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 털고 없다. 예. 근데 다시 사는 때는 언제냐? 다시 10%가 올랐을 때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동생하고 얘기는 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4만 불 찍고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 15,000불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15,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만 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6만 한 3,000불까지 이제 떨어진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리밸런싱을 했다면 2만 불이 됐을 때 다 털고 없겠죠. 예. 그러면 얘는 이제 그때 현금을 다 확보를 하는 거죠. 예, 이제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두 단계 올랐을 때 이제 V자 반등을 했을 때 다 사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떨어질 때 V자 반등을 했는지 한번 이제 봤는데 한 번도 10%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빠졌더라고요. 4만 불에서 15,000불까지. 그러니까 얘는 한 15,000불까지 빠졌을 때 한 18,000불 정도가 됐을 때 아마도 다 샀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뉴얼대로 했다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갖고 있었으면 뭐 4만 불에서 한 6만 불 정도가 됐으니까 한 50% 정도가 오른 꼴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리밸런싱을 했다면 얘는 2만 불에 전부 이제 팔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그때 다 샀으면 한 2배 정도 샀을 테고, 그리고 다시 지금 한 6만 불 정도가 됐으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한 개수로만 하더라도 한 3배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매뉴얼, 그래서 이제 조던의 매뉴얼 정리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게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떨어질 때 사람들은 뭐 이제 주식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위기에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금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이 다 물려 들어가 있는 있으니까. 상태니까. 근데 언제 현금을 갖고 있냐? 그러면 빨리 현금을 확보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답답하죠. 언제 현금을 확보하고 언제 내가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언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실제로 왔을 때는 그 현금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떨어질 때 팔아야 됩니다. 예.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확보한 현금을 갖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V자 반등이 했을 때는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뿐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제가 이제 종가를 보니까 한 153달러 정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400불 정도가 이제 최고점이었고 이제 전고점 같은 경우가 한 260불 정도가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한 153불 이 정도가 되고 있는 상태로 봤는데 만약에 260불에서 리밸런싱을 했다면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현재는 주식 수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현금이 80%인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예, 5% 떨어질 때마다 파니까. 그러니까 위기일 때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때 주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전서부터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적정하게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식수를 늘리는 방식. 그러니까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시그널 자체는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삼부토건이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인데 그게 2011년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거의 21만 원 정도를 찍었어요. 근데 현재 얼마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한 1,7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0.8%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리밸런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5% 떨어지는 때마다 10%씩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단계 올랐을 때 바닥에서 10% 정도가 올랐을 때 그때 이제 그 몰빵을 치는 식으로 한다면 주식수가 반드시 늘어나잖아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건 비트코인이건 아니면 세계 1등주건 그렇게 우상향을 무조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잡주다라고 한다면 잡주 같은 경우는 아까 삼부토건 같은 경우를 그렇게 했다. 그럼 주식수는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근데 주가는 뭐 거의 한 1,7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한 0.8%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거의 뭐 그 물타기를 소위 물타기를 하는 셈이 되니까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세계 1등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까지는 이제 애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AI 혁명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MS로 바뀌었죠.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등이 이제 바뀔 때인데요. 1, 2등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등하고 2등하고 바뀔 때 50대 50으로 갈아탑니다. 그 전까지는 100% 1등 100% 애플만 가지고 있다가 100% 애플만 갖고 있다가 그래서 올 초 한 1월 달 정도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50대 50으로 갈아타다가 이게 다시 10% 정도 차이가 나면 2등의 주식수를 전부 팔아서 1등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등이나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수고요. 근데 지수보다 더 좋은 거는 저는 이제 1등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뭐 세계 주식 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니까 지수를 가는 게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1등주라는 게 왜냐하면 1등주는 지수는 S&P 500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등주는 한 25%의 연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리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 2등이 바뀐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려갈 확률은 전혀 없다. 삼부토건처럼. 그러니까 뭐 앞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이 와서 뭐 오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오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혹여나 행여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기에는 그냥 뭐 믿음으로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1등주를 투자를 하게 되면 1, 2등이 바뀌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
퇴출되는 주식들은 퇴출이 되면서 1등 주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저 김장석 소장님도 지금 애플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올 1월 달에 MS가 역전하는 그 순간 50%는 MS를 사고 애플 팔고 네. 그리고 나서 언제 시점? 한 2월 달 정도 시점에 아마도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체인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까지 이제 네. 다 해서 지금 MS만 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제가 그 주가를 봤을 때 MS가 한 11%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 올해에서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정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예,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꼭 뭐 이 시장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가에 따라서 대응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조던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1등주 100% 몰빵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정말 수익률이 괜찮을까? 올해 뭐 MS 수익률 10% 이상 나셨다니까 그건 좋은 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그 1등주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우리 조던 소장님은? 한 2018년 초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식 해외 주식을 시작을 한 건 한 2016년. 2016년은 제가 4차 산업혁명 그 투자의 미래라고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제 투자 종목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 거기 책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 뭐 이런 주식들 분산해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1등주 투자로 완전히 돌아선 거는 2018년서부터인데요. 그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스닥이 30%가 빠졌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29.8%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예. 그랬는데 2023년도죠. 작년도 4월 달에 어떤 글이 올라왔었냐면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왜 억울하냐면 5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나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예, 회원 중에. 예, 그 회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 왜 냈냐? 그 전에 번 거를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22년도에 30%가 무려 빠졌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저희 카페 회원들은 전부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도 양도소득세를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2018년도에도 30%가 빠졌고요. 그리고 뭐 2020년도 그때도 이제 잠시 빠졌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순식간에 한 30% 빠졌죠. 코로나 위기 때. 그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등을 뺏기고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10년간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5%의 복리로 10년이 지나면 10배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100배가 되고요. 네. 지금 18년서부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수익률은 거의 매년 한 25% 이상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러한 1등주 투자, 네. 이거 진짜 이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진짜 한 1년 전,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주식은 세계 1등주만 들고 대신 리밸런싱만 하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아까 설명하셨듯이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또 지금 AI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게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거야. 앞으로 반도체, 인텔이 미국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좋아질 거야. 뭔가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하고 하는 투자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AI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선두 업체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장비 업체라 지금 장비가 딸려가지고 그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는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TPU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자체 그 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워낙 이제 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진짜로 그 독점적인 생산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면 엔비디아가 1등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그 1등 주식,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이제 화두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화두이기 때문에 1등이 바뀌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거의 별다른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의 현재 1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골라주는 종목이 가장 세계에서 핫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조금씩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1% 그러니까 100%만 그 MS를 하는 게 아니라 1% 정도씩을 하는데 1% 정도씩 이제 투자하는 거는 이제 어닝 쇼크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메타가 한 90불 정도까지 빠질 때가 있었고 테슬라가 한 100불 정도까지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리밸런싱하고 V자 반등을 접목시키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는데 빠졌다가 올라오면 한번 사보면 어떨까?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지금 같은 경우 메타도 거의 한 400불 정도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하냐면 100불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빠지다 보면 그냥 사죠. 근데 사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뭐 100불까지 빠졌다 그러면 10% V자 반등이면 110불이 되겠죠. 110불에 사는 거예요. 근데 110불에 사서 진짜로 그때 한 160불, 170불까지 올랐다가 그때 좀 빠져서 그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랐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주 큰 그 포지션은 아니지만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는 주식들을 저는 이제 어닝 쇼크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1%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뭐 중동 지역 리스크, 그다음에 또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한 또 파월의 매파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보시나요? 그 위험한 때는 항상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가 좀 위험한 때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상황 같은 경우가 미국이 4조 달러를 풀었죠. 202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딱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소비 여력이 이제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강해가지고 그 뭐 내수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깨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은 보면은 그렇게까지 금리를 못 올리니까 한 3%대에서 이제 멈춘 거고 그 5%대까지 올린 나라들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혁신적인 기업들은 또 미국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죠. 그래서 뭐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4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 끌고 나가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너무 강하고 그렇다고 금리는 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달러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가 안 좋냐면 일단은 저평가된 주식들은 모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월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주식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멀티플이 너무 세니까 얘네들을 팔고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 뭐 주택 주식이라든가 뭐 이제 금리를 내리면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종목들 그걸로 갈아타자라고 했는데 파월이 이제 6월 달에 한번 내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어저께 발언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6월 달 내린다는 거는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예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오를 주식들, 걔네들이 이제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점에서 ASML이 어저께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TSMC 이제 발표가 나는데 지금 오를 종목들은 딱 뭐밖에 없냐면 인공지능 주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넘치는데 인공지능 주식마저 꺾여버린다면 그러면은 저평가된 주식들은 당연히 꺾이는 거고 인공지능 주식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 실적이 안 좋다.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SML이 어저께 지금 4월 17일이죠. 4월 17일 날 그 어닝 쇼크가 나면서 7%가 빠졌고
그리고 뭐 ARM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동반해서 하락했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주식들 이제 그 빅4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얘네들이 실적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다시 주식이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인공지능 주식마저도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항상 이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때는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점 대비 5%씩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뭐 실제로는 그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떨어져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요즘에 숏까지 같이 치거든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주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때가 현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쓰신 책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여기에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10년 후 10배, 20년 후 100배가 되는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0년 후 10배, 20년 후 100배라는 얘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25%씩 복리로 투자를 한다면 10년 후가 되면 이제 그 만약 1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이 되고 그 20년 후가 되면 100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의 부자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현금성 자산 10억 정도를 갖고 있을 때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억 정도가 됐을 때 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자, 1등주에 투자를 하고 1년에 25%의 복리로 커요. 그렇게 된다면 1년에 2억 5천 정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2억 5천이면은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정도를 쓴다 하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못 쓰니까 뭐 10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제 분명히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으면 1등주에 투자를 했을 때 25%씩 복리로 큰다면 10억이 돼서 10년 후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다시 10억이 되는 게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25%씩 복리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종목 가지고 크게 고민하지 말고 세계 시총 1등 주식 여기에 100% 몰빵하면서 알겠습니다. 워낙 이 주장이 독특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뭐 다양한 시장의 의견들 또 다양한 투자자의 스타일들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